이번 차시에는 3장의 모든 내용을 배우셨기 때문에 3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도전해 보세요.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1번부터 맨 끝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더 여러분이 프로그램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도 좀 모르겠으면 앞에 있는 내용도 다시 뒤져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도 더 좋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한번 꼭 지금 해보시고 영상을 계속 들어주세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출력될 결과를 예상하여 적어봅시다. 이 출력될 결과를 예상하여 적어보는 문제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시된 문제를 그대로 타이핑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쉽게 이 결과도 답도 알 수도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 이거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예상을 적어봅시다가 지금 6번 문제까지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두 수를 입력받아 더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뜬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보시면 수를 입력했는데 두 수를 더했어요. 그럼 저희가 20이 값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요. 1010이라고 1010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10이라는 문자와 10이라는 문자가 서로 붙어서 나온 결과예요. 왜냐하면 input은 문자열을 돌려주는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로 받은 10은 숫자 10이 아니고 콤마로 감싸인 10이라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더한 것이 돼서요. 문자 더하기는 서로 붙여주는, 연결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화면을요, 제가 조금 조정했어요. 위에는 문제가 보이고, 밑에 부분에는 이제 에디터가 보이게 문제를 좀 이제 화면을 좀 조정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는 input. 저는 그냥 그대로 안 쓰고요. 첫 번째 수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B는 input 두 번째 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A 더하기는 이제 문자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B는 이렇게 A 더하기 B 이제 A와 B를 더한 값을 출력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대로 적었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첫 번째 수 우리 예제랑 조금 다르게 넣어볼까요? 5 두 번째 수 23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5 더하기 23이니까 28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렇게 5, 2, 3 서로 붙어져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에디터 형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요거를 변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풋을 받아올 때부터 여기다가 int라고 정수를 변환하는 함수를 변환하는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이 값이 int로 바뀌도록 정수로 바뀌도록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같은 5, 23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2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서 꼭 이렇게 받아오는 인풋 자체에 int를 이렇게 함수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t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int a를 정수를 변화시켜서 더하고 b를 정수를 변화시켜서 더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 5, 23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중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받아 부피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보면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기 라고 우선 프린트를 해줬고요. 가로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입력하세요. 어떤 값을 입력받은 부분입니다. 인풋 함수를 쓸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높이를 입력하세요. 여기도 인풋 함수 써야겠네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1000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프린트 직육면체 부피 구하기 이렇게 해서 부피 구하기 이렇게만 적어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가로 길이를 x라는 변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하시고요. 가로 길이 저는 이렇게 가로 길이라고 말만 이제 짧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x는 가로 길인데 나중에 곱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숫자여야 되죠. 하지만 인풋이 받아오는 건 문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int라고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죠? 자꾸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 또 역시 int로 받아야겠죠? int 세로 길이 이거 길이 이렇게 하시고요. 또 높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z라고 할까요? 역시 int input 높이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맞추려고요. 제가 이렇게 띄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면체의 부피는 1000입니다. 요거 출력해 줘야겠죠. 저희는 지금 x, y, z 모두 다 정수값으로 변환해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프린트 해주시면 되겠죠. 부피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부피는 x 곱하기 y 곱하기 z 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식 문자 쓰셔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예쁘게 출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피 구하기 되어 있죠. 가로 길이 뭐라고 할까요? 가로 길이 10, 세로 길이 10, 높이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피 500입니다. 이렇게 잘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9번 문제는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 곱,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두 수를 입력받으니까 인풋 함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두 수의 합과 곱, 나누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수가 정수, 숫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로 어떤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걔를 숫자로 변환하고 그 변환된 그 값으로 이런 계산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입력받아야 될 텐데요. 여태까지 변수를 다 A, B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겨운 것 같아가지고요. 변수 이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이름을요. num1 이렇게 하고요. 인풋으로 받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수 이렇게 받아올게요. 그런데 첫 번째 수, 이 수는 이 문자열이잖아요. 지금 인풋으로 받은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트를 사용해서 정수로 바꿔줘야겠죠. 인트 정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받아와야 되는데요. 두 번째 수는 우리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조금만 변형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num2라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두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두 수를 입력받는 인풋이 두 개 적어졌고 또 모두 정수를 변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 곱, 평균을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을 우선 출력해 보겠습니다. 서식 문자를 써보려고 해요. 그냥 콤마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콤마로 표시를 하려고 보니까 더하기 넘버 1, 콤마, 더하기 문자열로 표현하고 콤마, 넘2, 콤마, 이꼴을 또 더하기로 너무 복잡해요. 콤마를 너무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찮은 것 같아가지고 얘를 서식 문자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d 넘1에 해당하는 거는 정수니까요. 넘1 더하기 넘2 자리도 %d. 그래서 정수와 정수를 더했으니까 정수가 나올 겁니다. %d.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는 뭐냐? 넘1, 넘2 그리고 넘1과 넘2를 더한 값이겠죠. 넘2를 더한 값 프린트 완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해볼까요? 또 곱하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하기 기호를 곱하기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곱하기 그리고 계산한 것도 곱하기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은 두 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평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균은 정수를 2로 나눴지만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만약에 그냥 콤마로 표현하면 얘가 그냥 표현이 되겠지만 얘는 좀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F라고 그냥 써도 되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쓸까요? 7.2F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하고요. 계산한 거를 써야겠죠. 넘1과요. 넘2를 더한 거를 나누기 2 한 값. 요게 이 %7.2F의 값에 들어가는 값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1, 넘2를 더한 걸 요 부분이 요 %7.2F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실행시켜 보면요. 첫 번째 수 뭘로 넣을까요? 예제처럼 2와 3 이렇게 넣어볼까요? 2, 3은 이렇게 나옵니다. 2 더하기 3은 5, 2 곱하기 3은 6.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결과랑 좀 다른 거는 제가 서식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릿수에 따라서 평균이 2.50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런 사소한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더하기 곱하기 평균을 낼 수 있는 거, 인풋 함수를 받아서 int라는 정수를 변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A라는 문자열에 해당하는 값을 숫자랑 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에러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앞에서. 그러면 얘가 유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를 int 함수를 써서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되겠죠. int든 플롯이든 숫자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1번 한번 해보죠. 자, 11번 보시면은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인당 치킨 5조각, 피자 2조각, 과자 3봉지씩 이렇게 해서 총 인원수에 따른 각각의 필요한 음식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초대한 인원수를 입력받아서 해당 각각의 그 조각들 몇 봉지인지 곱해가지고 출력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인원수 멤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또 제가 한번 멤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받고요. 저는 인원수라고만 쓰겠습니다. 인원수라고만 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곱하기 해야 되니까 당연히 int라고 변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프린트 치킨은 몇 조각 필요할까요? 치킨은 멤버 곱하기 문제에서 5조각이라고 했으니까 멤버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자는요. 피자는 멤버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과자입니다. 과자는 멤버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해 볼까요? 인원수 몇 명 할까요? 5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킨은 5조각씩이니까 25개 맞았고요. 피자 2조각씩이니까 10개, 과자 3봉지씩이니까 15.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변수에 관한 모든 공부 내용 다 하셨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샘플 예제들 그리고 우리 도전해보세요 문제들 한번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하고 풀어보셔야 제대로 프로그램 익히실 수 있습니다. 3강 변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